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요. 일단은 명심문으로, 저는 명심문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행하면서, 예, 허지혜님이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의식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 끄고 참석하셔도 됩니다. 김영준님. 네, 마음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 조심하셔서 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치면 안 되니까요. 네, 명심문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내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내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하는 거는 이번에 또 이렇게 새로운 들어오면서 안 해본 분이 계셔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좀 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경험이 있으신 분도 또 경험이 없으신 분도 이걸 하면서 아, 이거 뭐지?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 됐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평가하고 분석하는 이런 자세로 참석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여기에 그냥 대화하는 한 사람으로 들어왔다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모드먼이 돼서 책임봉사자 또는 전법봉사자가 돼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안 쓰시면 저희가 이게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질문하시라고 이렇게 오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는 회의 진행대로 쭉 갈 거고 회의 진행 중간에 약간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회의 중에 질문은 하지는 않고 그냥 쭉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네,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찍 들어오신 분 순서로 해서 10분을 저희가 발언권을 드리고 회의 참가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실제로 모둠에서 해봤을 때 10분이 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10분이 넘는 한 20분 되는 분이 회의를 다 같이 하려면 실제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시연이기도 하고 모둠의 실제 규모에도 한 10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앞에 들어오신 분 선착순으로 10명을 끊어서 네, 저희가 이 회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참관으로 다 있으실게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오흥란님, 양천 지회장님이시고 권선옥님, 송파 지회장님이시고 이현미님은 지금 성동 지회장님 이렇게 되세요. 그리고 박경민님은 노원지회 지원 담당이시고요. 그래서 다들 그 참관으로 오신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참관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그냥 참관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이상 네. 아,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행복학교에서 오신 분들은 좀 그런가 싶으실 텐데 행복학교에서 행복시민들하고 할 때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저희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시고 또 끝나고 나서 질문 또는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이 전체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정현신 님이 네, 네, 정현신 님이 저희 그 구호를 한번 다 같이 외치고 네, 허지혜 님이 시작하시고 네, 이렇게 하나, 둘, 시작! 빰빠라빰빰빰 빰빠밤 빰빠라빰빰빰 빰빠밤 빰빠라빰빰빰 빰빠밤 맑은 공기 깨끗한 땅 서재가 지킨다 모둠이 지킨다 와 네, 그러면 저희 모둠 제가 좀 약간 떨려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 앞에서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처음이고 이런 회의를 저도
이제 처음 공부해보고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중간중간 좀 어색하고 좀 의문하시는 부분은 이따가 주점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한꺼번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누기 순서에 올라온 이은영님, 원종선님, 윤남현님, 김지현님, 이은미님, 강영경님, 박산미님, 박혜정님, 김종수님, 김병숙님, 네, 이렇게 10분 참여하시는 걸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장 진행 멘트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전법 봉사자와 책임 봉사자는 정기적이고 책임지는 소임을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분들이므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집니다. 자율봉사자 분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오늘 회의 역할 나누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보고서 작성과 회의 의식 화면 발표는 권희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70년 5월 30일 행복 모둠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승선보에 기하는 상기와 수행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기의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옴을 알아 부지런히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 제자됨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땅의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수행문.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곳 저곳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행복과 자유는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진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1차 행복모둠 정기모둠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맡은 저는 행복모둠 모둠장 소임을 맡은 허지은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도반님들께 반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네,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네, 반갑고 약간 떨리는 마음입니다. 네, 그럼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에는 참석 대상자 총 11명 중에 11명 참석하였고요. 책임 봉사자는 없으십니다. 정토의 해칙에 의거하여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제1차 정기 행복모둠 모둠원 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지금 마음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여자분들이 많아서 회의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2분, 또 참관하시는 분들 중에서 2분만 나누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미님, 원종선님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회의에 시험에 참여해보게 돼서 즐겁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열심히 임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처음이라서 어떤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되게 궁금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참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번 손들기 하고 네,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이현미님. 네, 동아님들 반갑습니다. 네, 모둠장님들 이 토요일 오후에 귀한 시간으로 같이 회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니 네, 향후에 진행될 회의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고요. 오늘 시간에 대해서 마련해 주신 저 모둠장 TF팀에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저도 잘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권선홍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기대되는 마음입니다. 잘 듣고 또 우리 모둠장님들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마음입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 참가자의 다짐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남현님 읽어주시겠어요? 회의 참가자의 다짐 1. 회의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지킵니다. 2. 의견을 말할 때에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고 말합니다. 3. 참가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회의에 집중합니다. 4. 의견은 솔직히 내어놓되 고집하지 않으며 소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5.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우리의 의견임을 알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난 회의는 없었으므로 결정사항 낭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논의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한 건으로 소비 멈춤을 위해서 우리 모둠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지난 5월 18일 서재지부 모둠원 회의에서 소비 멈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발표했던 PPT 자료를 함께 보면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의견들 가운데 6월 28일 100일기도 입제시까지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우리 모둠에서 해봤으면 하는 활동을 오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PPT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의견으로 나왔던 것은 1번 일주일에 하루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기, 2번 소비 전후의 마음을 소통방에 나누기, 3번 카톡 소통방을 만들어서 필요치 않은 물건들을 나눔하기, 4번 나비장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보시하기, 5번 소통방에서 충동 구매한 경험 나누기. 네, 이렇게 5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읽은 의견들 중에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2번하고 5번이 내용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5번 내용보다는 2번 내용이 포괄적인 것 같아서 2번 소비 전후의 마음을 소통방에 나누기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하실까요?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들기 버튼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손이 14개가 올라왔는데요. 오늘 참여하시는 분만 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만 손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 채팅창에 올라온 명단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신 분들은 손을 좀 내려주시겠어요? 이은영님, 원종성님, 윤남현님, 김지연님. 네, 지금 숫자를 보니까 아이고, 제 손이 내려갔네요. 네, 11명 모두 손 들어주셨네요. 네, 그러면 저희 참여하신 분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모두 동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5번은 이번 내용에 저희가 흡수시켜서 소비 전후의 마음을 소통방에 나누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3번과 4번도 좀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4번 나비장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보시하기로 정리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실까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10분이 손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저희 총 인원 11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 내용도 합쳐서 진행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은 4번으로 흡수시켜서 나비장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보시하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가지였던 의견이 저희 1번, 2번, 4번 세 가지로 최종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한 달 동안 모둠 활동으로 해보면 좋을지 저희 돌아가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누기 순서는요, 채팅창 참고해 주시고요. 호명하지 않아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때는 의견에 따른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실행할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이은영님부터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행복 모둠에서 한 달 동안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의견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네. 일주일에 하루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기, 이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하기는 어렵지만 하루를 정해서 한다면은 올라오는 마음도 잘 살필 수가 있고 또 그걸 가볍게 내어놓고 소통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고 그 소감을 모든 소통방에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비장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한다는 게 다 같이 모둠에서 나비장터를 온라인으로 운영을 한다는 뜻인 건지, 그럼 서로 나비장터에 올라온 거를 사고팔고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 소비 멈춤의 날에는 나비장터도 하지 않는 걸로 해야 맞지 않나. 소비가 하고 싶은 것을 올라오는 욕구를 살펴보는 날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윤영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3, 4번 합할 때 손을 안 들었는데요. 그 나비장터를 온라인 운영해서 수익금이 생기는 보시하기보다는 그 카톡 소통방에서 필요치 않은 물건을 나눔해서 올리면서 이제 정리까지 같이 하는 걸 해보고 싶어서 손을 안 들긴 했는데, 정리하면서 필요치 않은 물건과 나눌 수 있는 물건,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보면서 소비를 더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비정터를 온라인 운영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보시하기에서 7층 대살림 센터에다 보시도 하면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첫 번째 일주일에 하루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정말 소비를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 필요하더라도
좀 참을 수 있는 그 멈추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의견을 냈고, 그리고 그렇게 소비를 멈추면서 하루 참으면 혹시 꼭 필요치 않은 소비를 하게 되는 거를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좀 살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1번 그 일주일에 하루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하루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기로 아까 이제 의견을 같이 냈는데요. 하루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뭔가 필요하면 그때마다 요즘에는 살 수가 있는데 그 불편함을 조금은 지켜보면서 나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이거를 이제 뭐 거창하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의견 내주신 분들처럼 첫 번째, 일주일에 하루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해서 한 달 정도 모둠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떤가에 의견을 내고 싶고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소비를 안 하는 날도 있고 어쩌다 한번 할 때는 왕창 크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 날이 있으니까 이거는 실천 가능하지 않을까, 모둠 활동으로서. 그래서 누구든지 다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님 잘 들었습니다. 소비를 하려고 안 해도 그 장소에 가면은 소비를 하게 되는데, 하루라도 나의 소비 패턴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정하려면은 일주일에 하루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일주일에 하루 소비 멈춤의 날 정하기로 우리 모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4대 멈춤이라고 하는데요. 외식, 육식 이렇게 큰 카테고리 정해서 해도 좋을 것 같고, 일단 하루 멈추면서 내 마음을 좀 살펴보고 그 마음을 소통방에 올려서 같이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하루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해서 같이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 네. 딱 이렇게 정해진 날이 아니면 그냥 무심코 그냥 자동적으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멈춰보는 거가 그 인식을 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그 운동센터에 차를 가져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맨날 걸어가야 돼서 이제 좀 불평불만이긴 한데 어쨌건 그 일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운영을 뭐 자동차 오브제인가 뭐 그 10부제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좀 인식을 하게 되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뭐 자전거를 타고 한다든가 뭐 이런 걸 좀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멈춰보는 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부분 일주일에 하루 소비 멈춤의 날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 소비는 매일매일 소비하나? 일주일에 하루 동안 소비 안 하고 살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하루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까지 포함되나? 먹는 걸 소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일단 해봤는데,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소비를 하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있어 모두 사나, 아니면은 그냥 뭐 충동 구매했나, 1+1이라 샀나, 이렇게 소비한 것들에 대한 소비 일지처럼 이렇게 소비 전후의 내 마음, 어떤 마음에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좀 해보는 게 소비에 대한 나의 관점을 좀 잡아갈 수 있잖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같은 활동에도 각자 그 생각하는 바가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구나, 그 안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김병수님. 예, 일단 나눠주세요. 네, 네, 김종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1번 일주일에 하루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기가 모두먼들하고 같이 쉽게 해나가기는 그게 뭐 이렇게 거창하지 않고 일단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일 것 같고요. 그냥 지금은 저희가 소비를 해도 내가 소비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뭐 진짜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구입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루 멈춰 보면 그런 게 내가 이렇게 안 사고 참고 있는 게 좀 기증하거나 그런 거를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로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한 가지 활동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또 1번에 대한 1번을 활동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셨거나 좀 추가된 부분이 있다거나 하신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번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특별하게 의견이 없으신 분들은 통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아까 나누게 했던 순서대로 이은영님부터 다시 한번 쭉 돌아가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요. 뭘 놔둬야 될지 제가 놓쳐서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의견이 지금 1번이 다수가 많이 나왔고 또 2번이나 4번에 대한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 설명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나 생각이 바뀌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응령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셔도 좋고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없다 하시면 통과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대로 생각이 바뀐 거는 없고요. 일주일에 하루를 내가 임의로 정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당연히 너무 쉽고 소비 안 하는 날도 많은데 다 같이 고정을 해서 하루를 안 하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요일을 같이 정하고 모둠에서 알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조금 그 날을 좀 행사화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통과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냥 의견 낸 대로 네, 정하고 싶고요.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1번 의견 낸 거에 그냥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거기에 2번 소비 전후의 마음을 좀 소통방에 가볍게 나누는 것도 일주일에 하루 소비 멈춤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지막 김병숙님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소비 전후의 마음,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그때의 마음을 소통방에 나눠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면 소비 전후의 마음을 소통방에 나누지 않더라도 같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1번으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1번으로 했는데 그 마음이 바뀌진 않았는데 하루 소비 멈춤의 날을 모둠에서 하루 고정적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필요한 자기가 하고 싶은 날을 각자 정해서 할 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네, 저도 2번 소비 전후의 마음을 소통방에 나누는 것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아까 말한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형태로 내가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 멈춤 같은 거는 사실 하루 정도면 내일 사도 되니까 크게 어려움을 안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일단 뭐 하루든 이틀이든 같이 어느 날을 딱 정해서 뭐 해보자 이렇게 한다면은 좀 의미가 있겠는데 각자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들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1번을 간다면 저도 바꿀 의사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생각에는 2번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일단 저의 의견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2번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냥 쉽게 다 같이 일단 실천을 해보는 의미에서는, 네, 1번이 저는 이제 모둠에 사기는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같은 날을 정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각자 자유롭게 할 것이냐, 네, 그것도 좀 정해봐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중간에 또 생각이 조금씩 바뀌신 분들도 계시네요. 또 김지연님께서는 아까 전에 1번과 2번을 함께 해보자는 의견을 내신 거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1번과 2번을 합쳐서 함께 해보자는 그런 수정 제안을 김지연님께서 내주셨는데요. 혹시 이 수정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손들기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이것도 같이 한번 논의를 다시 해볼까 싶은데, 만약에 합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손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총 11분 손들어 주셨는데요. 저희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셔가지고 그러면 1번과 2번을 합쳐서 수정해서 저희가 그런 문구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문구를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합쳐서 어떤 문구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논의해 보면 좋을까요?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합치면 좋을지. 뭐 예를 들면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해서 그날의 마음을 소통방에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일상 속에서 뭐 소비 전후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또 소비 멈춤의 날도 정해서 또 그날의 마음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지, 어떤 문구로 저희가 정리해서 의견을 나누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손들기 누르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김지연님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네. 소비 멈춤의 날을 솔직히 저희 모둠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소비 멈춤의 날을 정했어요. 정하고 또 각자의 상황이 있어서 본인이 또 정하기도 하고 딱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긴 하되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를 하기 전에 본인이 무엇을 사고 싶은지, 그리고 또 멈추었던 경험, 이런 소소한 자기의 마음 상태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누면 좋겠다, 이런 문구를 이제 함께 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너무 부담을 주지 않고 뭐 이렇게 눈으로만 보셔도 괜찮고 한 줄 나누기 해도 괜찮고, 약간 이런 문구를 한번 만들어서 모든 분들과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저희는 실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지연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소비 멈춤의 날을 개인적으로 정하고 그날 소비 멈춤을 하고 나서의 그런 소감을 소통방에 나눈다로 정하면 될까요? 네, 소비 멈춤을 하고 나서도 소통방에 나누고, 본인이 이제 소비 멈춤의 날이 아니어도 마음이 이렇게 욕구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볍게 소통방에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문구를 같이 써서 한다면은 언제든지 본인이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소통방을 이용해서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제안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김지연님께서 생각하신 문구는,
소비 멈춤의 날을 개인적으로 정하고 그날 이제 올라오는 마음과 또 일상 속에서도 소비에 관해서 올라오는 마음에 대해서 나누어 본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문구랑 또 아니면은 뭐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해서 이날에 뭐 성공했거나 실패했을 때의 마음을 나눈다. 이렇게 그 소비 멈춤을 한 날에 대한 나누기만 한다. 아니면 일상 속에서와 또 소비 멈춤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올라왔던 마음도 같이 나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요거를 그러면은 어떤 문구로 어떤 내용으로 정리하면 좋을지 저희가 한번 손들기 버튼으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고 이날 성공했거나 실패했을 때의 마음을 나눈다. 이 내용으로 해보고 싶다면 지금 손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들기 버튼 한 번만 누르겠습니다. 네, 총 3분 손 들어주셨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저희가 소비 멈춤의 날을 또 강영경님 손 아까 올려주셨던 거였죠? 네, 그럼 내려주시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소비 멈춤의 날도 정하고 소비 멈춤의 날을 각자 이제 정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소비 전의 마음, 소비 욕구에 대한 마음을 나누어 본다. 이 내용으로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들기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7분 손 들어주셨네요. 그럼 지금 저희가 11명인데 혹시 손들기 안 하신 분 계실까요? 제가 손 안 들었을까요, 혹시? 제가 안 들었나요?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2번으로 손들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고 이날에 대한 마음을 나눈다. 요거는 지금 3분 소비 멈춤의 날도 정하고 일상 속에서의 마음도 소통방에 나눈다. 이게 8분. 그래서 총 11분 모두 손 들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3분의 2 이상이 이번에 손 들어주셔가지고 문구를 소비 멈춤의 날을 각자 정하고 일상 속에서도 소비 욕구에 대한 마음을 소통방에 올린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는 의미로 손들기 버튼 눌러주실까요? 네, 총 10분 눌러주셨네요. 네, 그러면 지금 3분의 2 이상이 저희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번과 2번 이번의 내용을 합친 내용으로 소비 멈춤의 날도 정하고 일상 속에서의 소비 욕구에 대한 마음을 소통방에 올린다. 이것도 수정 문구로 해서 저희가 의논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 할 건지 모둠별로 같은 날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정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모든 운영회의를 통해서 정해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수정 문구 아까 안내 드렸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저희가 1번과 2번을 합친 수정 문구에 대한 내용과 4번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떤 것을 모둠 활동으로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와 같이 통과하실 분은 통과하셔도 괜찮고요. 의견을 제시해 주실 분은 또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누기 순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같은 의견인데요. 그 의견에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해가지고 좀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네, 나머지 의견은 그냥 통과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번에는 100일 동안 가볍게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겸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켜본다든가 아니면 소비 생각이 들고 또 너무 자주 나누게 하는 것보다는 부담스러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해서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1, 2번 합친 걸로 의견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소비 멈춤의 날을 개인적으로 정하고 일상 속에서 올라오는 소비 욕구에 대해서 마음을 소통방에 나눈다에 대해 동의하고요. 나비장터라든가 그런 거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기에는. 그래서 첫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저도 통과하겠습니다. 네, 저는 1번 수정 제안한 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비 멈춤의 날은 그냥 각자가 자기가 정해서 실천해보고 일주일간 소비에 관련된 거 자기 목표 이런 걸 살핀 걸 일주일 준비 한번 소통방에 올리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게 바쁜 생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날짜를 같은 날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같은 날로 일주일에 한 번 요일을 정해서 정해놓고 그거를 이렇게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공지를 거기다 올려서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알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실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들이 1번을 지금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1, 2번 수정 제안, 저희가 1번과 2번을 합친 수정 제안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수정 제안에 대해서도 또 그 날짜를 개인적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모둠에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신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는 부분은 모둠별로 그 상황에 맞게 조금 운영회의에서 조정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괜찮으실까요, 김경수님?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의견이 그러면은 1번과 1, 2번 1, 2번을 합친 수정 제안이 두 가지로 조금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1번을 말씀하신 윤라면님 한 분 계신데 혹시 지금까지 또 이렇게 쭉 돌아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윤라면님. 네, 저는 1, 2번 합친 것 중에서 1번 내용에 추가적으로 일정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의견이 1, 2번을 합친 수정 제안,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고 일상 속에서 올라오는 소비 욕구에 대한 마음을 소통방에 나눈다. 네, 또 구체적인 요일을 각자 정하거나 똑같은 날을 정하는 것 세부 사항은 운영회의에서 논의한다. 이 부분으로 저희가 의견이 거의 압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떤 안으로 이 안이
지금 1, 2번 수정 제안으로 1, 2번을 합친 수정 제안으로 저희가 정하면 좋은지 저희가 이것을 표결에 붙여도 괜찮으실까요? 예, 손들기 버튼으로 의사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1분 모두 전원 동의해 주셔가지고 저희 그러면은 네. 수정 제한,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고 일상 속에서 올라오는 소비 욕구에 대한 마음을 소통방에 나눈다. 이 부분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소비 멈춤을 위해서 우리 모둠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수정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들기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건 1, 소비 멈춤을 위해서 우리 모둠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는 전원 찬성하여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 찬성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자 11명 중에 11명 찬성으로,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모둠 모둠원 회의 결정사항은 지회장 승인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면 실무가 준비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지금 마음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마음 나누기와 마찬가지로 직접 참여해 보신 분들 중에서 2분, 참관하신 분들 중에서 2분만 나누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분들 빼고 혹시 내가 나눠보겠다 하신 분들 계실까요?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아니면 제가 좀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혜정님 그리고 박상민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정 님이 회의가 있어서 아까 먼저 나가신다고 채팅창에 올리신 것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제가 못 봤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원종선님, 네, 그리고 박상민님 이렇게 해볼까요? 저 나누라고요? 아까 나누기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강영경님, 네, 박상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 걸. 네. 허재님 오늘 진행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막상 제가 모둠원으로 이게 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됐고요. 조금 체계를 좀 다시 본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이끌어내서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시연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지금 뭐 여러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의 결과로 가는 과정을 잘 볼 수 있어서 네,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관하신 박예수님, 네, 그리고 김재현님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이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늘 시연을 하시는 걸 보고 많은 도움이 됐고요. 모둠에서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저는 7시 반에 들어와가지고 끝에만 봐서 아, 네, 그러세요? 다른 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손들기 한번 해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옥라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모든창 TF 소통방에 항상 자주자주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살펴본다기보다는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근데 여기 모든 활동에 거의 막 산실인 것 같아요. TF팀. 너무 회의도 막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시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 방에다가 막 댓글 달고 싶은 거를, 그 욕구를 제가 누르느라고 참 노력할 때가 많은데, 너무 여기 막 활발하고 너무 좋아서 저도 자주자주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회의하는 거 시연한다고 해서 저도 어떻게 좀 진행되나 저도 공부할 겸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말 오늘 공부가 많이 되고 이게 모점장님들한테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진행해 주신 허지은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진짜 역시 귀에 쏙쏙 박히는 말투로 네, 진행을 너무 잘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이 얘기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공지사항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홍선 후에는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시연을 마친 후에는 설문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또 참관하신 분들, 모든 분들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불자들의 4가지 큰 서원, 사원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혹시 질문 받고 이거 나중에 하는 거, 아니면 이거 하고 질문 받으시나요? 네, 이거 사홍선 하고 질문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홍서원. 이 땅에 고통받는 중생이 한 사람도 없는 정토 세계를 이루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괴로움과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행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하며 모두 배우겠습니다. 일체 중생과 더불어 꼭 성불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도관님들께 담배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4명 손들어 주셨네요. 그러면 저희 지금 총 10명이 했는데 그 10명으로 다시 바꿔서 할까요? 숫자를. 네, 그러면은 저희가 10명이면 3분의 2. 7명이 3분의 2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만약에 전국 회의나 이렇게 되면 이게 부결되는 안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견이 3분의 2가 넘지 않으면 그 의견은 부결이 돼요. 그런데 이게 전국 지회장 회의나 전국 모둠장 회의나 어떤 의견을 다루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부결이 되면 없어지는 안건이 되는데 지금 모둠원 회의는 어떤 안건을 부결시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을 어떻게든 살리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럴 때는 수기하는 시간을 더 갖자고 이제 의장이 지금 처음에는 10대 11이었는데 다시 해보니 이게 7대 4가 돼가지고 소수 의견이 안 되고 이게 부결되는 안건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번에 모든 활동을 좀 같이 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또 네네네.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럴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서로 의견을 조금만 더 좁혀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의견을 좀 더 듣고 또 찬반을 또 좀 표를 어느 쪽에 더 모이는지 보고 그게 또 한쪽으로 또 몰아지면 3분의 2가 넘으면 다시 또 표결해.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안건, 우리가 지금 다시 논의한 이 안건을 가지고 그게 또 계속 1, 2안으로 오면 1, 2안으로 아니면 하나로 합쳐졌으면 하나로 이렇게 해서 표결에 붙여도 될까요? 해서 다시 또 표결을 시작해요. 이거는 모든 모드먼 회의에서만 가능한 회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국지회장 회의에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안을 그 3위제로 가기 전에는 안을 하나 또는 2개로 축소시켜요. 하나로 할 때는 그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 멈춤의 날을 하루 정해서 해보자. 이게 하나의 안이 올라왔으면 요 하나의 안에 대해서 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반대하는 분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넘고 소수가 반대하면 철회해야 합니까? 안 한다면 의견 듣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2개의 안이 있으면 1안에 찬성하는 분 손들어 주세요. 2안에 찬성하는 분 손들어 주세요. 여기에서 또 3분의 2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따져가지고 철회하시겠습니까? 묻고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드먼 회의가 정토의 정기회의 중에서 가장 고난이도의 회의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초안도 논의하고 그걸 또 의결도 하고 우리가 또 승인도 하고 이런 모든 거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 회의가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모드먼 회의는 이렇게 한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듬장의 안건을 갖고 들어가거나 모드먼들도 아 이거 좀 빨리 끝나는 게 좋지 이래가지고 서로 막 협조해요. 그래서 하나의 안으로 빨리 정해져가지고 좀 빨리 마무리돼서 3위제가 가는 회의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충분히 논의하게 하고 서로의 의견을 들으면 정말 이렇게 좀 3위제로 갈 일도 생기고 혹은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3위제로 가기 전에 하나의 의견으로 딱 모아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생겨요. 근데 이렇게 된 역사는 모드먼 회의 중에 한 번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근데 오늘은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해봤다,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윤라면 님이 반대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자, 그러면, 네, 철회하지 않는 윤라면 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또 다시 표결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윤라면 님이 또 소수였다. 이렇게 3대 6 뭐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고 또 한 명의 소수였다. 그러면 윤라면 님한테 또 묻죠. 철회하시겠습니까? 그럼 윤라면 님이 나는 내가 생각해도 이게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소비 멈춤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3번째 표결을 해요. 3번째 표결을 했는데 또 윤라면 님만 반대했어요. 이렇게 되면 소수가 연거퍼 3번이 되잖아요. 이 3번째. 그때 또 의장이 3번째 철회하시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이때는 윤라면 님이 다수가 나를 배려해서 2번이나 나의 의견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바뀌지 않은 이 전체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걸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걸로 해서 3번째 철회하겠습니까? 했을 땐 윤라면 님은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3위제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네. 어렵으신가요? 안 어렵죠? 네네. 이거 해보시면은 아마 생각보다 잘 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혹시? 없으세요? 네. 아, 그리고 아까 저희 우리 허지님이 너무 진행을 잘 하셨는데, 손들기 한 뒤에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야 되겠더라고. 이 사람들도 막 회의를 쫓아가다 보니까 손이 막 들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멘트가 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도 뭐 그 외에는 너무 진행을 좀 잘해 주셔가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간도 됐고 하니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참관하는 사람도 설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지연님 말씀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끝났는데 또 질문할 게 생겨가지고.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100일에 한 번씩 이 모드먼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100일에 한 번씩. 네네네. 저희가 지난 차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드먼 이 정기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듬장님들이 안 하신 분도 많아요. 너무 어렵고 번거롭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3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그것도 그 주기를 100일 기도를 시작할 때 있잖아요. 이제 6월 28일 날 100일 기도 입제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6월 29일부터 모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번 100일간의 어떤 일정을 잡는다거나 방향을 잡는다거나 이런 걸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평균 3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8시 반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허지은님 혹시 그 회의 보고서 지금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 모든 회의를 하고 나서 모듬장님들이 회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작성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회의 보고서를 한번 써봤어요. 실험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공유를 드릴게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말해도 되나요? 그 기록자가 적는 거 그대로 안 보내고 또 모둠장이 또 이거를 수정해서 뭔가 적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이제 기록자가 이대로 적어줘도 돼요. 기록자가. 자, 그러면 요 양식대로 하면은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지난해의 결정사항이 없어서 안 써도 되고요. 요번에 안건 제목, 소비 멈춤을 위해서 우리 모둠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쓰기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리고 논의 내용, 이거 글자 크기 좀 키워주실래요? 한 200으로. 네, 좋아요. 이게,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안건 1, 우리 논의한 안건 쓰고, 논의 내용,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목요일 날 한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기, 소비 전의 마음은 소통방에 나누기. 네, 2개의 안을 모둠 활동으로 같이 실천하기로 함. 10명 전원 찬성. 요 내용만 쓰시면 돼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했던 내용은 뭐냐면 소비 멈춤의 날을 정하고 일상 속에서 올라오는 소비 욕구에 대한 마음을 소통방에 나눈다. 그 내용을 논의 내용에 쓰시고 아까 처음에 했을 때 이게 11명 전원 찬성했으니까 11명 전원 찬성 쓰시면 되고 그 밑에 결정사항에 참석자 10명 중 10명 전원 찬성 요 부분만 쓰시면 회의 보고서는 다 쓰신 걸로. 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시죠? 회의 보고서 내용이.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쉽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아주 다 삭제하고 요것만 좀 남겼습니다. 네, 그러면 요것도 내려주실까요? 네, 김병숙님 말씀하세요. 네, 그 정기회의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전법 활동가나 책임 봉사자만 해당되고 일반 회원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허지은님이 아까 이게 했는데 모든 회의에는 자율봉사자, 그쵸? 자율봉사자. 그분이 일반 회원들이시잖아요. 그분들도 참석은 하실 수 있죠. 허지은님, 아까 그 멘트에. 네네. 네, 자율봉사자, 일반 회원분들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잠깐 보면은 좀 회의 참석을 좀 안 하셔요. 대체로 일반 회원분들은. 근데 하실 경우에는 말씀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죠. 네. 또 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그럼 굳이 이제 모둠에다 공지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저희 아니죠, 정기회의 아니죠. 한번. 모둠에다가 공지하는 게 좋죠. 그래서 들어오고 싶어 하면 들어오시게. 왜냐하면 이제 그분도 말씀은 하시게. 하고 이제 이분에게 의결권은 없다는 얘기는 약간 좀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분들이. 기분 나빠하고. 근데 좀 하기는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의결할 때 몇 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모둠장님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분은 그냥 그분 앞에서 말을 안 하고 회의 보고서에만 쓴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의결권은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모둠장님들이 그냥 좀 재량껏 네, 여기서 꼭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건 좀 저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원정선님.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요. 모두먼 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다가 그 운영회의에서 따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도 들어갔는데 운영회의는 누구랑 하는 건지, 그리고 모두먼 회의를 할 때는 지금 전법회원하고 책임봉사자 그리고 모임장님도 초대를 시켜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환경실천활동 같은 경우는 환경꼭지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네,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의는 정기회의하고 운영회의가 있어요. 원종선님이 모듬장님이시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매주 한번 회의하시죠. 매주. 아니, 모듬장님들하고, 지회장님하고, 담당하고, 네. 매주 그냥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건 어떻게 할래? 우리 초파일을 어떻게 할래? 봉사 누가 갈래? 이렇게 하는 회의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운영회의라고 해요. 근데 정기회의는 뭔가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고 그거를 의결하고 승인하는 이런 절차와 형식이 있는 회의예요. 지금 한 것과 같은. 근데 이 정기회의는 3달에 한 번 모듬모듬원 회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저희가 회칙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칙상 정해져 있는 이 회의를 저희가 정기회의라고 하고, 네. 여기, 아이고, 우리 허지은님 빠름. 네. 요렇게 회칙과 운영 규정 안에 정기회의와 운영회의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요렇게 좀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임시회의도 정기회의 성격이에요. 왜냐면 급하기 때문에 뭔가를 막 해야 된다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 외의 회의는 네, 운영회의고, 그 다음에 이 참가자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책임봉사자, 전법봉사자, 이 사람들은 좀 항상 멤버죠. 저희 정기회의 멤버. 그 다음에 자율봉사자들은 정기회의 멤버는 아니지만 참여하면 좋아요. 근데 여기에 모임장이 책임봉사자 교육을 안 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책임봉사자는 아니에요. 일반 봉사자예요. 하지만 어쨌든 모둠 안에서 진행되는 거에 대한 같은 논의를 하려면 모임장님을 들어오셔서 그 분위기를 좀, 의결권은 없지만 분위기는 좀 봐주시고 의견은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좋죠. 그리고 꼭지가 그 회의에 필요하다면 책임봉사자가 아니더라도 들어와서 의견을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의결권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오시게 하면 좋죠. 정기회의에. 근데 이게 정기회의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회 전에 우리 한번 만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는 그런 일반적인 운영회의는 모두가 다 아무 그거 없이 턱걸이 없이 다 들어올 수 있죠. 일반 운영회의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설명해 주신 건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보통 다 운영회의로 하면 될 거를 굳이 정기회의로 해야 하는 안건은 도대체 뭘까요? 그 모둠원 활동하는 것들을 모둠에서 정기회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저도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이게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모든 사람들의 뜻을 다 반영하면서 가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일반 회원들이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이 없는 부분도 정토회는 그만큼 그 자기가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여기에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결속력 정도에 따라서 의무와 책임 이런 것들이 다 좀 각각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좀 어쨌든 저희들처럼 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발언권과 의결권과 이런 게 더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위들이 모여서 정말 중요한 안건, 이거는 정기적으로 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부 차원에선 사업 계획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정기회의에서 꼭 다루기로 딱 이렇게 좀 박혀 있는 안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둠에서도 정말 좀 힘을 실어서 우리가 좀 정기회의를 통해서 가져가 보자 하는 이런 안건은 3달에 한 번 정기회의 안건으로 다루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정기회의 방식을 거쳐서 의결하고 하면은 내가 그 안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의견 조율을 하면서 내 목소리가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정한 이 의견에 힘이 실리죠. 이게 좀 대답이 100% 될지는 좀 모르겠네요. 저도 말은 했지만 그건 좀 제가 알아볼게요. 네. 네. 또 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실 것 같은. 네. 김재현님. 네, 제가 그 7시 반에 들어온 거는 이 소통방에서 이 회의 주소지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 지회장님한테 부탁해서 들어오느라고 늦게 들어왔는데 앞에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모둠원 회의를 할 때 두 가지 안으로 일단 저희가 이제 의결을 하는 중이었는데 현장에서 세 번째 안이 나온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안은 모둠 활동을 온라인으로 특정 장소를 정해서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온라인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나온 거는 1, 2안을 섞어서 하되 단 그 권역별로 모둠별로 번역별로 이제 7천 장소를 정해서 따로 하자. 단 비가 오면 온라인으로 하자. 이제 요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현장에서 나온 사만이 엄청 이게 당황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수정 제안으로 해서 그걸 다시 1안으로 하고 2안은 온라인으로 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 전에 모둠장을 하셨던 분인데 수정 제안이 아니고 내 거는 3안이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표결을 붙였더니 그 3안이 3분의 1을 넘지 못해서 안 됐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거를 정말 3안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수정 제안으로 해서 묶어서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과정을 다 겪어서 어쨌든 3위제는 아니고 만장일치로 하나가 선택이 됐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전할이 그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앞에 그 내용들을 1안과 있고 뭐 2안이 있고 3안이 있는데 뭐 다시 들어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한번 쭉 읊은 다음에 그렇지만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딱 3위제 만장일치로 3위제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늦게 들어와서 질문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런 경험은 저희도 사실은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논의를 해본 적도 사실은 없어서 이게 같이 논의해 보아야 할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거를 말을 했는데 내가 말한 사람이 난 이거 수정 제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걸 3안으로 해줘라. 이렇게 한다면 그 의견을 그냥 받아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3안을 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1안, 2안, 3안을 놓고 돌아가면서 또 얘기를 좀 하게 하고 그러면서 뭐 어쨌든 한번 조율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가지수를 이제 막판에 가서는 가지수를 저희가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할 건가 남은 기간 우리가 하기로 한 그 기간 동안에 아니면 이 중에 두 가지만 할지 한 가지만 할지 가지수를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가지수가 너무 많으니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세 가지 다 합시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두 가지 또는 한 가지만 하면 어떨지 지금부터 한번 요걸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손들게 해주세요 해서 자, 3개 다 하자. 손들어 주세요. 4만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2명. 2개만 하자. 5명. 하나만 하자. 3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또 의견을 조율해서 약간 하나가 3분의 2가 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개 하자. 요게 있으면 그 2개를 같이 정하기 위해서 하나를 좀 정리하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3개 중에서 그러면 요 3개 중에서 어떤 걸 우리가 좀 더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해서 하나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때 이제 떨어뜨릴 때 이 진행하시는 분이 이거는 뭐 바빠서 이거 우리 못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이 한 달 동안에 해볼 수 있는 게 사실 3개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요 3번째 안은 너무 좋은 안이지만 우리 이건 다음을 위해서 좀 놔두면 어떻겠냐. 다음에 이건 좀 꼭 좀 해봅시다. 그럼 이 2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그 정리되는 안에 대해서도 좀 부드럽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 부분은 이제 3위제로 들어갔을 때의 정리 멘트와 3위제로 안 들어갔을 때 정리 멘트가 달라요. 그건 회의 진행 멘트에 있는데, 아까 저희 허지은 님이 진행했던 멘트는 허지은 님이 진행한 건 3위제 안 한 거잖아요. 3위제 안 했을 때는 수정 제한된 소비 멈춤에 어쩌고 저쩌고 한 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10명 중 1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3위제를 안 거친 거는. 근데 이제 3위제를 거친 거는 거기에 보면 표현이 나올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 그 해서는 10명 중 9명 찬성하고 1명 소수 의견 있었고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결에서 똑같이 10명 중에 9명 찬성 1명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에서 10명 찬성하고 9명 찬성하고 1명 철회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3위제로 가결되었다라는 말은 3위제를 했을 때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3위제로 가지 않은 상황에서의 앞에 뭐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유, 시간을 꽉 채우네요. 저희 그러면 사진 한 장 찍고 명심문 하고 헤어지도록 할까요? 네. 저희 오늘 수고해주신 허지은님 사진 포즈 알려주시고. 네. 사진은 정선아님 찍으시나요? 네. 네, 그럼 오늘 표준은 저희 두 번째 시간이니까 3위제 2개 이렇게 하자. 약간 다르게 첫 번째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에 3개 양쪽으로. 네, 얼굴을 착 가까이 가져오세요. 화면 가까이 이렇게. 눈도 좀 크게 뜨시고. 네. 누가 찍고 있나요? 제가 네, 잘 찍었습니다. 네, 아유, 명심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했죠, 우리 명심문. 아까 했어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